내일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 살인, 강도, 절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요. 예. 내란 우두머리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예. 아주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한 범죄고 법정형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기금고. 무기금고. 이래서 이 유무죄를 굉장히 다투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친일 쿠데타 과정은 TV에 다 방송이 되면서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예. 사실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형이냐 징역 또는 무기금고냐를 놓고 이제 본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에 어떤 참작할 점이 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에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했냐 봤을 때 1980년대, 9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전 국민이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다만 재작년에 이 12.3 그 계엄 사태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이 오고 이랬겠지만 우리 국민이 절대 여기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럼 개인의 편찬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12.12, 5.18 사건하고 비교해서 법원에서 무기징역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예측인데 그거는 예측에 불과합니다.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올 리는 없다. 예. 예. 정준희 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망이나 예측의 대상인지 아니면 기대의 대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바에 좀 더 가깝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방금 금 변호사님도 잘 말씀 주셨듯이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들 다들 상당히 우려해 왔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의 방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밖에 없을 테고요. 예. 결국은 남는 건 양형인데 사형이라고 하는 이제 구형이 이제 워낙 최고형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상징적으로라도 그것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우려하고 계신 부분은 지기현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감경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제 기대는 물론 최고형에 가까운 기대이긴 합니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약간의 감경이 적용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감경이라면? 무기징역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죠. 유시민 작가께서는 지난번에 지귀현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려도 놀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아직도 같으십니까? 예. 다른 하여튼 방송에 나갔을 때 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처럼 유죄 선고가 나오리라고 봐요. 저도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앞서 한덕수 피고인이나 또는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 이걸 보면 다 내란죄를 다 인정을 했거든요. 상식에 비춰보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내란죄에 대해서 또는 수사권 문제를 들어서 공소 기각을 하거나 또는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장량 경감, 소위 재량으로 경감해주는 여러 사유를 들어서 복수의 경감 조처를 적용해서 아주 낮은 형이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 아주 낮은 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징역 한 20년이나 이렇게 나와도요. 내란죄를 그러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아니요? 아니요. 인정해도. 해도 장량경감으로. 장량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법원이에요. 그 지난번에 3월에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할 때도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면서 상급법원에 다퉈와라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지금 무죄 선고해도 그 체포방해 사건 때문에 징역 5년 받은 게 있어서 석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 선고하고 상급법원에 가서 다퉈보세요. 이렇게 해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저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장량 감경에 의해서?
금 변호사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부질없는 거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예. 못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정 때문에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예. 지기현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판단을 할 거다. 저는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법률적으로 법률가로서 봤을 때 예.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한 거는 대단히 제 생각과는 다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내란에 혐의가 없다거나 혹은 장량 감경을 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뭐 인정도 안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그런 점을 인정할 게 너무 없고 예. 이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공소기각을 하기에는 그건 재판 과정에서 아마 보완을 했을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쟁점이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었던가라고 하는 거, 공소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내란이면서 이제 우두머리의 혐의가 인정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2심 재판부에서 나머지에서 나온 것들은 다 수사권은 인정된 거고 내란은 이제 인정된 거고 우두머리만 남은 건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는 예. 우두머리의 주도성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양형에서 얼마만큼의 이른바 장량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들 우려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